자,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위클리벤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그 지지난주였죠. 동물병원의 표준수가 체제에 대한 어떤 토론회가 이제 열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월 4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4일까지 열리는 정책 토론인데요. 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 토론단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녹화 날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133건의 의견이 게재가 됐거든요. 오늘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정도면은 보통 네. 다른 정책 토론 뭐 벌였을 때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이게 관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동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달렸습니다. 왜냐면은 일례로 올해 6월에 진행됐던 동물등록제 활성화 온라인 정책 토론은 34건, 작년에 진행됐던 동물용 의약품 수출 활성화 온라인 정책 토론은 8건 의견이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많이 퍼져나가는지 의견이 133건이나 달려서 나름 활발하게 지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딱 그냥 딱 얘기 듣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네. 의견들이, 그리고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엄청난 좋은 얘기들로 가득 차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분위기 어때요? 그러니까 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시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공보험 도입이 먼저 필요하다.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개체 식별이 돼야 되니까 동물등록제 먼저 정착화해야 된다. 좀 내장형으로 뭐 이런 의견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좀 특정 의견이 좀 도배가 된 게 있는 거예요. 특정 의견의 네. 도배요? 그러니까 좀 이번 온라인 정책 토론 주제와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의견들이 도배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약간 네. 도배라는 표현이요. 네. 살짝 그 전문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네. 가릴 목적으로 그 같은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댓글들이 올라온다거나 글들이 게시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도대체 어떤 글이 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배라는 말을 풀어 써주셨는데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아나운서 같아요. 뭐야? 그러니까 의견이 심지어 복사 붙여넣기처럼 해가지고 똑같은 의견이 막 다른 분들이 다른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 뭐 이런 의견이에요.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주세요. 또 다른 분이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법령 개정해주세요. 또 다른 분이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법령 개정해주세요. 또 다른 분이 먼저 처방전을 발행받을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의견들을 남기는 거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물을 흐린다고 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도배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논지도 흐려지고 사실 의견 개진을 하러 들어오신 분이나 또는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글들이 계속 있게 되면은 여기 제대로 활성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흙탕 싸움을 만드는 딱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끊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의견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병원의 처방전. 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처방전을 발행해달라고 뭐 개정을 해달라는데 지금 이미 처방전을 발행하게끔 법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의사법을 좀 읽어드릴게요. 수의사법 제12조가 이제 진단서 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수의사는 1항이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이미 갖고 있거든요. 무슨 처방전을 발행해달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게 이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2013년에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뭐 전체 동물용 의약품 중에 약 15%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줘야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약국은 예외가 되었지만.
그렇게 이제 수의사는 이미 처방전을 끊게끔 되어 있고 처방전 발급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니 무슨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방전 발급이 안 되고 있으면 네.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 그러니까 있겠구나. 처방전 발행이 법적으로 발행해서 법적으로 뭐 막혀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말고 일반 동물용 의약품 있죠.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거 이런 것도 처방전을 발급을 요구하면 처방전을 끊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의사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만 끊을 수 있지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인체용 의약품은 의사가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진료에도 인체용 의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실 처방전. 수의사 입장에서는 네.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인체용 의약품 동물한테 사용하라고 끊어줘도 이게 사람한테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막혀 있는 게 맞고 수의사가 실수로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을 끊어줬다 하더라도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을 수의사 끊게 하자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의사협회에서 그럼요. 예, 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정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글들을 도배하는지 좀 의심이 가고요. 사실 저 큰 문제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지만 약국은 처방제 없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그냥 판매할 수 사시잖아요. 있잖아요. 처방 대상 네. 약품을. 네. 그러니까 지금 처방전 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처방 대상 동물용 약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의사한테 가서 굳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가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방전 발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지금 수의사 처방제 약사유예 조항부터 없애는 게 더 큰 문제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해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반려인들도 그렇고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해서 표준 수가 체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않고요. 그리고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왜 이런 악의적인 글을 게시를 네.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맞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자 그렇다면 이런 글들이 계속 누군가 조직적으로 네.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은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수의계거든요. 그렇죠. 예, 수의계에서는 얼마만큼 의견을 또 개진을 하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서 그러고 있는지도 대충 저는 추정이 되는데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말씀드리진 않겠고 이제 수의사분들, 수의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분들,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호자, 그다음에 이 농장의 축주분들, 그러니까 동물 직접 키우시는 분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줄이고 진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진료 행위의 표준 항목화와 진료 항목 별수가 체계 구축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있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수의계, 수의사분들 또 수의대 학생분들 또 동물 보호자 주인분들은 과연 얼마나 의견을 개진하고 있냐. 뭐 개진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지금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없이 정말 의견이 좀 바른 의견들이 찬반 의견들이 좀 토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결국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또 관심을 안 보여놓고 나중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또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때는 고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54회 위클리빗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반려인이시거나 또는 반려인이 될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 열린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클리빗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